Nice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뮤직. 자, 라디오 스타 19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앞에 멘트는 1부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요. 이제 서로 지쳐요. 지겨우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신 건가요? 네. 그리고 빠졌네. 새로운 컨셉을 살 때까지. 쿨하게 인정. 네. 간만에 저기 뭐야 팟캐스트 얘기 한번 할까요? 팟캐스트가 살아있나요? 이제는 연일 네. 평균 5천 찍어요. 평균. 우와. 매일. 안정권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일주일 해가지고 3만이었나? 3만 네. 카운트였나? 아니지? 3만 카운트가 아니었죠? 만 몇천 카운트였죠? 일주일에서요? 네, 일주일에서 7일 카운트가 만이었나 2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7, 36, 3만 5천 그냥 찍는 거예요. 와. 그게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나오는 편인 건가요? 그게 두 달, 그러니까 좀 유명한 컨텐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짜리 딱 종편으로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즈로 해서 12편에서 한 개의 MP3 한 개에 만 카운트 나온 사람이 그걸로 1,000만 원 한 달에 이상 벌었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 붙여서? 광고로. 오. 근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광고를 못 듣고 있죠. 그럼 광고는 뭐 어떤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그냥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붙는 거예요. 광고 CM송만 그쪽에서 주면 그냥 앞뒤에다 붙여주는 건데, 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고 쪽에 홍보 쪽에 있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좀 발이 우리보다 넓지. 근데 어쨌든 뭐 화력은 우리 쪽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더 싼 가격에 왜 연락 안 주세요? 컨텐츠 만나보세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좀 저렴할 때 빠르게 저희를 잡으셔야지. 좀 비싸진다 오를 이제. 수도 있어요. 비싸진다 이제. 딱 20살 때 잡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야유 진짜. 그렇습니다. 그 2부에는 고해성사를 진행을 해볼 건데, 그 아까 조성모 씨가 그 자기 심각한 고해성사라기보단 고민에 가깝다고 하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고, 네.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고해성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말씀해 보시죠. 네. 예. 제가 아까 피부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부에서 이미 예상 가능했겠지만 제가 전혀 지금 방향이나 진료 같은 게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잉여잉여하게 계속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친구들은 대학 이미 들어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지금 고등학교도 중간에 중퇴를 했었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졸업장은 땄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능을 새로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친구들은 그냥 일을 해라.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일단 대학을 무조건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시고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거의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건 일단 그 주변의 의견이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데요?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진로라던가 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일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롤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지금 공익이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슈퍼스타 L의 캐스터로 참여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랭이 몇이에요? 제가 지금 골드사. 그 외에는 이제 IT 기기나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직업이 컴퓨터 AS 기사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본인의 그게 그거고 그 관심 있으면 더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더 들어갔을 때 다른 뭐 알아볼 수 있는 건 많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 화진 누나 말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뭐 대학이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직장이나 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24살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 모른 채로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난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 나머지 답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게 진짜 웬일로 제가 지금 쿨게이님을 알게 된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네요. 정말. 동감을 하는데 저는 우선순위는 좀 다른데요. 뭐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만으로 가지고 저 원래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정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진로 관련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뭐 이런 거 하는 거. 특히 슈퍼스타일 얘기 나왔을 때. 네, 그게 아니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둘 다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맞습니다. 맞죠. 그게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찾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결국에는 찾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시작을 하든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보다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에 관련된 뭔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해야겠다는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이렇게 멍하니 LOL 하면서 잠깐 쉬는 때 생각한다고 결론이 나지를 않는 문제라서 근데 그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IT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LOL을 한다에 대해서 그냥 발상한 거일 뿐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로 직업을 갖고 싶었으면 더 파고 들었을 거예요 이미.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네. 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직업은 IT 칼럼니스트였어요. 아이돌리스트. 근데 이제 또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문과는 나와봤자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힘들고 근데 또 제가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친구들의 그런 의심도 있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70살 돼요? 아니 IT 칼럼니스트에 걔네들이 대해서 그러면은 꽤나 구체적으로까지 디테일하게 그걸 정하셨던 거잖아요 본인은.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정리해서 블로깅도 혼자서 해보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죠. 왜요? 그 중간에 친구들 말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네. 조금 많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뭔가 공급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뭘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면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생산을 하기 전에는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를 할 때 뭘 준비할 거냐도 지금 사실 없는 거라서 준비할 때 뭘 준비할까? 그럼 본인이 내가 준비하고 싶은 게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게임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소모적인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굉장히 그런 컨텐츠예요. 영화 같은 거 그냥 보고 끝 하고 끝.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생산하는 그 층, 뭐 슈퍼스타일에 나오는 해설자들, 그다음에 뭐 프로게이머들 이런 거 굉장히 극소수층이에요. 근데 뭐 골드 4티어 얼마나 했어요? 한지 기간은? 1년 남짓 정도. 만약에 정말로 프로게이머까지 가서 막 그쪽으로 막 이렇게 인생 던질 거야 이거 아니면 지금은 소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보다 나중에 생산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 것 같아.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게으른 거 인지하고 내가 뭐 하나를 너무 좋은 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그냥 이게 더 좋겠지 저게 더 좋겠지 이건 이게 안 좋아라고. 그리고 친구들 말은 듣지 마세요. 나는 공자 말도 안 들어요. 지가 뭐라는데 나에 대해서. 인생은 뭐 어떻게 무엇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족밥이에요. 지들이 뭘 알아. 뭐 시간은 금이다. 내 시간은 금 아니야. 지들이 뭘 알아. 네, 애초에 친구 말을 비중을 높게 둬서 안 하신다기보다는 찾고 찾는 핑계 중에 친구 말을 하나 인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애초에 이거를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히 확신, 도전, 뭐 노력 이런 거를 다 배제해 놓고 나서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이거저거를 끌어당기는 와중에 친구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막 뭐 정색 빤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색을 빨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사람구실 못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라도 사람구실 하려는 거다 보니까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피하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케이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좋아하고 그래서 남들이 뭐 어떤 직업이 좋다 뭐 이런 건 다 족밥이고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웨이터라는 직업이 궁금해 해봐요 가서 하면 돼 월급이 30이건 300이건 상관없이 그냥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때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도 될까? 이거는 직업이 어떻고 뭐 밖에서 보면 시선을 아. 그거 고민하는 거 저 제일 별로거든요. 멍청한 사실 근데 이런 고민은 저한테는 네. 고민하기에는 별게 아닌 게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그 직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말 그대로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요. 잘하면서 또 좋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게 가장 딱 들어맞으면 가장 좋은데 보통 선택의 기로에 한번 천재 막 이런 거 아니고서는 기로에 한번 쓰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잘하는 거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그런 기로 섰을 때 그럴 때 그런 고민이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그치, 중요한 그치. 고민이 되는데 지금 하시는 고민은 그 훨씬 밑단계에 있다고 봐요. 시작도 안 하시는 거지, 하는 거니까. 뭐가 잘하는지 뭘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렇게 진지한 고민이 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서 조금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위 사람들 말도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너 망해라, 너 좆대라 이러면서 말하진 않아요. 진짜로 본인이 분명 아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고를 해주는 거라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끼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성우 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거든요. 결국은 좋은 마음에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거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길대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고민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핵심은 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고민한다고 밥 먹여주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요. 네, 뭐든. 그러니까 뭐라도 해요. 지금 소모적인 것 빼고는 뭐든지 해도 돼요. 아까 여기 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거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은 아니에요. 사채는 불법인데 합법적인 회사에서 하면 합법이에요. 네. 채권 추심 업체에서 하면 그게 보면 본인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해봐요. 네, 농담이 아니라 뭐 LOL하고 내가 뭐 해설자나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다. 해보세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또 내가 공익이니까 안 되고 저거는 내가 게으르니까 안 되고 지금 뭐 계속 도망만 치고 있고 결국에는 하는 거 없이 시간 가고 있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소비하는 거에 지금 너무 맛이 많이 들려 있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부모님이랑 살죠. 네. 나와요. 부모님이 뭔 죄예요? 20년 키워줬으면 되지. 나와요. 먹고 사는 것부터 본인이 해결해요. 부모님 뭔 죄예요? 부모님 이제 부모님 인생 살아야 돼요. 나오세요. 나와서 먹고 사는 고민부터 해요. 만약에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럼 본인 책임이에요. 약간 좀 극단적인데 일단 모든 일 다 부딪혀 봐라. 앉아볼게 몰라 그런 거야. 네네. 부딪혀 봐라 뭐 이런 셋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또 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금 자기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에 대한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네. 맞아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꿈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까 꿈이야. 제가 100억 드리면 100억 갖고도 이거 할 거야. 뭐 있어요? 게임 말고 소모적인 거 말고 얘기해봐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꿈이. 그게 꿈의 기준이에요. 그래도 계속 이제 IT 기기 관련해서 정보는 계속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소모적인 거 아니고 생산적인 쪽으로. 네, 계속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더 열심히 해보세요. 칼럼니스트 괜찮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사실은 그러게. 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가면 스스로에 대한 배신인 거고. 네. 그게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빠꾸빠꾸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소모적인 컨텐츠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는 사람들의 특징은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1, 2, 3, 4, 5, 6년을 쭉 보낸다는 거예요. 24살이잖아요. 저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한 게 24쯤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학교 생활도 그냥 개판으로 했었던 거고 이것도 저도 아니고 그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남들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다가 3년, 4년, 5년이 쭉 가서 진짜 늦어요. 근데 24시면 절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65살에 닭 튀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KFC요. 그 할아버지 65살에 부자 된 거예요. 커넬 샌더스라고 24살이면 한창 이것저것 다 해볼 때네요. 솔직히 근데 지금 뭐 저희가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24까지 놀면 어때요? 그 솔직히 놀 수 있는 그 시간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니까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그런 거 안 해보고 싶어요? 그 클럽 기도 이런 거 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나쁜 직업인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너무 미래 없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미래가 늙고 없어요. 병들어서 위압감을 주지 못하면 일 못하잖아요. 그거 그때 애들 관리하는 시계 거죠. 같은 거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게 나이트기도 아니? 너무 선입견만 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전부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직업 가진 사람들 너무 개새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개새끼야 왜 나 그렇게 말 내가 방금 전에 기도 해볼 생각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걸 막 이랬죠. 아니 그러니까 미래가- 그게 막 그렇게 미래성이 막 제로고 막 그 사람들 막 못할 짓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못하지 산다는 게 아니라 말이 맞잖아. 이게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갖고 막 뭐 이렇게 주정하고 그러면 그걸 딱 커트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안 업체에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그리고 알았다. 누가 한 40년 동안 기도 보래? 꺼내세요 위로. 이건 아트생. 왜냐면 나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거든. 집안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말고 제일 간단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클럽 기도. 그게 어떻게 클럽 기도야. 아 신문 배달하든지 그럼. 차라리 막 용팔이 이런 거 하면 낫겠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했던 이야기와 그대로 된 거죠. 이건 저희가 그냥 가볍게 드릴 말씀이고 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 뭐든지 하고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도 않은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아 근데 용팔이도 괜찮다. 그래 IT랑 관계가 있잖아. 네, 아동 있어요. 싸게 드립니다. 싸게 너무 싸게 드립니다. 그럴라 그랬는데 인상이 적어돼서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오히려 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우수 사원으로 뽑히고. 네. 아 용팔이 아니 이제.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쪽으로 하세요. 파이팅. 정리참.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 해결됐어요. 고민을 하나 해결하면 저의 고민이 하나씩 드러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이제 고해성사 지금은 여기 고해성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심각한 고민 상담이었는데 저희 고해성사 네, 두 좀 분이 무거운 보내주셨어요. 얘기가 있어요. 뭔가요? 한번 휘돌림이 한번. 안녕하세요. 제빵 짱짱맨입니다. 아이디가 제빵짱짱님. 안녕하세요. 낙개면 CCB 후반부터 봐온 93년생. 네. 제빵 짱짱맨입니다. 얼마 나이가 전에 너무 많아. 네, 한 살 많네요. 얼마 전에 경북 경산에서 따돌림 당한 아이의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 있었죠. 왠지 그 일이 남일 같지 않아서 힘들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옆자리의 짝꿍에게 말을 건넸고 저희는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짝꿍이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걸 알게 된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애랑은 놀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험담을 하고 욕설을 하고 했지만 저는 졸업을 하면 다시는 이런 애들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꾹꾹 참아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와서 착각이었습니다. 저를 따돌리던 친구는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았지만 그 아이의 같은 무리들과 나쁜 선배들이 제 학교에 오. 있었어요. 가방이 없어지고 점심을 먹는 도중에 뒤통수를 때려 식판에 얼굴을 박기도 하고 오. 사물함에 자기들 담배나 술을 넣고 선생님한테 이르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주변 친구들도 따라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기절했습니다. 양호실로 옮겨졌고 선생님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 반 일진이 저에게 수업 빠지고 싶어 기절한 척 했냐며 먼저 비꼬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준비물이었던 망치를 꺼내서 그애한테 마구 휘둘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대도 안 맞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교무실에 신고하고 저를 사이코패스라고 했어요. 저도 제 자신에 놀래서
병원에 자진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뒤 다시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제빵, 제과 시험을 통과해 케이크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다만 한마디 듣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나를 싫어해서 따돌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소외받지 않기 위해 나를 따돌리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 북구에 살던 K군, 이 사연 듣고 있으면 꼭 전화 줄래? 고기 정도는 사줄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난 괜찮아졌으니까. 이미 상처는 시간에 의해 없어졌으니까. 그러네요. 뭐 약간 좀 어두운 사연들이 네.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고 계시고 어때요? 멘탈이 그냥 갑이시네요, 이분은. 뭐 이렇게 회복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아니 대신에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얘는 뭐 즐겁나? 너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저희 때 어땠어요? 저희 때는 이렇게 심한 왕따 이게 심해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게 저희 심해? 때도 진짜 저희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따돌리고 그런 거 저 있었어요. 방송 보고 있네요, 제빵장장. 네. 저희 때도 따돌림이라는 건 있었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냥 걔랑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점심을 먹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도 같이 점심 먹자 그러면은 좀 싫은데 그 면전에 대고 너랑 밥 먹기 되게 싫거든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꾹 참고 먹고. 우린 그랬어요. 인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또 나보고 막 병신이라 그럴 거잖아요. 아니요, 뭐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이거는 소프트한 거죠. 그럼 하드는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뭐 그 특정 인물들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떻게요? 그 어떻게 인천은 한 학년이 올라가면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학년이 딱 올라가면 3월 달에는 서열 정하는 싸움을 한번 해야 돼. 한번 누구나. 무조건 싸움하기 싫은데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잖아. 공부할 거야. 천하제일 무대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씩 천하제일 무대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반에서 1등부터 40등까지 딱 정해져요. 근데 누나처럼 안 싸우고 싶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때려요. 그럼 패요. 그럼 1년 내내 맞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맞고 살고 싶으면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지면은 그래도 또 지면 그 밑에 때리는 거? 등급에 있는 애가 다시 와요.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등급이 딱 정해지거든. 근데 그 등급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등급에 애매한 애들이 문제야. 미스터 사탄 뭐 이런 애들 원래는 허세 쩔고 막 지구 있는 막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밉상인 애들이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이 있었어 우리 학교에. 그 별명이 본드라는 애였는데 밖에 나가서 막 엑시브 타고 막 그런 애였는데 조밥이었어요. 네. 근데 좀 약간 허세 부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그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 그 하교하는 우리 학교 학생 교복을 한 4명치를 다 뺏어서 입고 빨개 벗겨 보내고 걔네가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들어와서 의자로 찍고 가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게 심한 거지 이건 심한 거 아니지. 일본만은 아니고 진짜로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라 그런 거. 기억 조작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 지금 약간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잠 깊이 들었었죠. 아니 그걸 막 그렇게 싸우려고 등에서 날개 돌아서 막 날아가지 않았어? 갑자기 발밑에 집에서 막 브레스 막 하고 근데 이거야말로 이럴 때 주작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그렇게 못 믿나? 아니, 본인의 경험이라니까 믿어야죠. 내 경험인데 내가 뭐 남 얘기 친구가 그랬어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음에 걸리는 게 뭐 이 사연 듣고 있으면 꼭 한번 전화 줄래? 고기 정도 사줄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난 괜찮아졌으니까. 이미 상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라고 쓰셨는데 가해자는 생각도 안 해요 원래. 그 누구지? 제빵 짱짱맨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알 바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쓰고 이미 잊어버렸을 거고요. 가해자는 원래 그렇게 잊어버려요. 그게 참 슬픈 일이죠. 뭐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거는 개소리고요. 그리고 원래 나쁜 놈이 돈 버는 거고 착하면 가난하게 손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손해보고 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다시 만나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을걸? 그래서 나는 용서했어. 내가 언제 너 보고 용서하래? 병신.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성격, 그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극복을 하시고 지금은 뭐 확연한 목표도 있고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니까는 뭐 정신승리라는 표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결국엔 필요한 건 그거예요. 오히려
본인은 용서를 하시고 또 본인은 본인 길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어차피 지난 과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에 와서 누가 더 행복한 해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분은 스스로의 현실을 위해서 나는 얘를 용서했어라고 더 이상 스트레스 이 사람에 의한 기억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이게 지금 이분은 그냥 멘탈이 진짜 좋으신 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딛고 나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